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고려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시간에 배울 것, 제가 아까 프롤로그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선생님들 아주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역사 문제에서는요, 역사에서의 역사책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고려에서의 그런 전체적인 역사책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나머지 주제들 쭉 넘어가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그냥 바로 문제 풀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역사책에 대한 흐름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고려 초기가 있었겠죠. 고려 초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때,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로 대표되는 이제 원간섭기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떠오르고 있었던 이제 고려 후기 시대. 요렇게 우리가 흔히 구분들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나올 때는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왕 중심의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7대 실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몹시나도 다행스럽게, 역사학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안타깝게도 이 7대 실록은 지금 현존하지가 않습니다.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있었다라는 책만 있고요. 고려 중기 때 대표적인 역사책은 아마 선생님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누가 저술했냐면요.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오래되고 약간 좀 상한 느낌이 납니다. 김부식입니다. 당시에 이제 문벌 귀족의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을 직접 진압했었던,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사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아시아에서에 있는 역사 기술의 전형이라고 하는 이 기전체 양식으로, 기전체 양식이란 건 시간의 순서대로 역사를 서술하는 걸 편년체라고 하거든요. 주로 이제 조선시대에 따나 그때쯤 가면 이제 편년체 사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전체 양식이란 건 큰 주제별로, 예를 들면 왕의 역사, 중국에서는 황제의 역사, 그 다음에 신하들이라든가 주요 인물의 역사,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들, 아니면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이제 연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역사 서술하는 것을 기전체 양식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의 기전체 양식을 사마천이 저술했던 사기라는 책이 바로 이 기전체적 서술 양식이 되어 있고요. 동아시아의 아주 특징적인 역사 서술 양식입니다.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무신집권기 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최고의 문학가였었죠. 이규보가 저술했었던 동명왕편. 동명왕이라는 말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고구려의 역사 서술, 고구려를 참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그 시대가 되겠고요. 원간섭기 때 오면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시대입니까? 삼국유사. 이거 뭡니까? 연연연 일연. 제가 요거를 중학교 때 시험보다 틀렸던 기억이 있어요. 삼국사기에 이제 누가 저술했냐 요거 나오는데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1년은 이응 아닙니까? 삼국은 앞에 똑같고요. 삼국 똑같고요. 근데 여기 보면 유사, 이응, 그래서 일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삼국사기 할 때 시옷이 있지 않습니까? 김부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평생 안 잊으십니다. 이 삼국유사는요, 일연이라는 스님이 이제 저술했던 양식인데요. 스님이 하다 보니까 약간 불교적인 그런 사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야사체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형태가 들어간다라는 것도 하나 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이 고려 후기 때 오면서 어떤 양식들이 누가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신진 사대부들이 성장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성리학적 사관에 기반을 둔 사략이라는 책도 등장했었습니다. 이재현이라는 인물이 썼던 사략이라는 책도 있었는데요. 역시 뭐니 해도 이 고려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역사 서술 방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요거 두 개 비교해 주시는 형태가 가장 전형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교재 91페이지의 그 위에 문제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으로는 18회고요. 15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사서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삼국 유사와 제왕 운기가 나왔습니다. 옆에 잠깐 와서 보시면요. 이 원간섭기 때 사실 또 하나의 책이 뭐가 있었냐면 이 제왕 운기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들 한번 해봅시다. 이 당시에 당시에 사회적 흐름은 어떤 흐름이 있었을까요? 원에게 우리나라의 그러한 정말로 이쁜 딸, 조카들을 공료로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 별로야. 우리 민족 별로야. 막 이러한 뭔가 이 민족적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게 막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얘기를 했어야 되죠. 아니야. 우리 민족 괜찮아. 증거가 뭔데요? 우리 민족 당군이 세웠어. 당군이 보통 인물이니? 나는 뭔가 이 떨어졌었던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올려줬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이 있었던 게 바로 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책의 특징은 단군이 서술되었었다라는 거. 단군 신화가 서술되었다. 이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단군 신화가 수록되었다.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입니다.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강조되었던 거는 이 중에서도 뭘까요? 맞습니다. 이재현이 썼던 이 사략이라는 책이 바로 이 니은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민족적 자주의식이 반영되었다. 사실은 이 기억보기와 디귿보기는요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왜요? 이건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 당시 이 책이 이 만들어질 당시에 우리의 시대적 흐름은 뭐였었다고요? 원간섭기였었다고요. 그런 아픔이 있었던 시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리을입니다. 고려 전기에 정부 주도로 편찬되었던 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 7대 실록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과 리을은 틀렸고요. 그러니까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 정답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거기 보시면요. 24회 13번 문제입니다. 가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 보니까 누굽니까? 삼국 사기업 누가 지었습니까? 부식부식 김부식이 이제 저수를 했고요. 삼국 유사 이응 아닙니까? 누굽니까? 연연연 일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김부식이 주도하여 편찬하였다. 맞습니까? 맞네요. 2번입니다. 자, 그 삼국 사기는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였다. 맞죠? 실제로 요거 둘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김부식은요. 약간 신라계예요. 그래서 신라의 그러한 그 특징이라든가 신라의 그러한 그 전통적인 그런 서술 방식 이러한 것을 이제 가져가게 되고요. 무엇보다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을 직접 진압한 그런 인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이 삼국사기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 선생님, 근데 저희가 아까 문제에서 풀어봤을 때는 성리학적 유교 사관은 사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성리학이 이 고려시대 언제 들어오냐면 원간섭기 때 성리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성리학이 맞지만 그 앞에는 성리학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 요거보다 더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2번 보기는 맞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3번입니다. 삼국 유사는요. 나는요.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 하였다? 아닙니다. 요 설명은요. 조선 후기에 등장했었던 당시에 이제 실학자로 알려져 있었던 유득공이라는 인물이 주장하면서 나온 말이거든요. 발해고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삼국 유사와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요. 삼국 유사는 당군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돼 있었고요. 가나는 다 고려 시대에 편찬된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가봅시다. 다음 주제로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는 역사책이 지나가고 주요 이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인물들이 나올 때 우리가 좀 하나 봐둬야 될 게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93페이지입니다. 이 고려 중기 때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그 전에 배웠었던 혹시 승려 기억납니까? 제가 4대 천왕하면서 엄청나게 잘생긴 막 원빈 씨 닮은 그 승려 있다고 그랬죠? 그 누굽니까? 아주 스타일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스타일이에요? 의상과 동시대 인물이었지만
불교 대중화, 남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쇼쇼쇼 원효. 이렇게 이제 두 인물이 중요하다. 화엄종 열었었다. 그다음에 불교 대중화, 남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그다음에 대승기신론소 같은 이제 책 저술했었다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고려 시대 오면 또 하나의 두명한 승려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삼직강을 다 들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주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뭐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 의천과 진울입니다. 의천과 진울. 우리는 이 네 명을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불교계의 4대 천왕이라고 한다. 여기서 4대 천왕이라는 의미는 뭐 제가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인데요. 자, 이 의천은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권한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선종과 이 교종이 있지 않습니까?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개인의 참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선종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의천은요, 무엇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겼었다? 교종 중심의 선정 통합을 추구했었던 인물로 유명하고요. 그에 비해서 이 진울은요, 이 교와 선이 있을 때요. 교와 선이 있을 때 맞습니다.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으로 갔던 인물로 유명하다라는 거 꼭 둘이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인물로도 이 고려 시대의 승려는 몇이 더 있는데요. 이 의천 진울, 그다음에 그 앞에 우리 신라 시대 의상과 원효 말고도 나온 사람이 해심. 해심은 누구의 제자냐면 이 진울의 제자예요. 진울의 제자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장하게 되냐면 유불일치설 이런 걸 주장하게 됩니다. 유불일치. 이 유불일치설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유교와 불교는 같은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면서 그 뒤에 원간섭기 때 중국으로부터 뭐가 들어온다고 했었죠? 성리학이 수용된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해심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해심도 역시 무신직공기 때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네가 요새 참 문제야 라고 해서 이 당시에 불교 개혁운동을 펼쳤던 요새라는 인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간섭기 때 보우라는 인물도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의천과 진울이 가장 핵심적이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93페이지에 그 위에 문제죠. 14회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봤더니요. 문종의 아들이자 숙종의 아우랍니다. 진짜로 왕족이네요. 그 다음에 교종 중심의 불교 통합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바로 그 인물 누굽니까? 천천천 의천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불일치설을 주장했었다. 유불일치설은 누구라고 했었죠? 해심. 선생님, 해초도 들었던, 해초는 왕후 천추국전 신라시대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입니다. 국청사를 창건하고 천태종을 창시하였었다. 맞습니다. 의천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이 바로 이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시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거든요. 뭐가 있냐면 의천은요, 천태종을 열었었고요. 진울은요, 지읒 아닙니까? 조계종.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라임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사를 창건하고 천태종을 창시하였었다. 바로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3번은요. 백년사에서 신앙결사 운동을 전개하였었다. 바로 그 인물이 요새 참 문제야 라고 하고 있는 이 요새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은요. 정해쌍수를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강조하였었다. 이게 바로 이 진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해쌍수 도노 점수. 요건 이제 진울이 주장했었던 당시에 이제 그 수련의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5번입니다. 해인사에 있는 제주 대장경 조판 사업에 참여했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천은요. 이 고려로 보자면 당시에 이 문벌 귀족들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제조대장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은요, 원간섭기 때 이제 다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대몽 항쟁기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 5번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의천관은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고,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죠. 24회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고려의 승려로 보조국사라고 부른다. 요것만 해도 우리가 이제 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선생님들은 진울 이렇게 이제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려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여 선종과 교종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였었고요. 도노 점수와 정의 쌍수를 주장했던 바로 그 인물 누굽니까? 룰룰룰 진울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텐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세속오계를 지었다. 누구죠? 원광법사. 신라시대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화엄정을 창시하였다. 화엄정 창시는요, 아주 스타일 좋았었던 요 의상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해설지에는 여기에 있는 이 그 의천으로 나와 있던데요. 의천 아니라 의상이 맞습니다. 제가 다음 판 찍을 때 다시 이제 수정하라고 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불국사를 창건하였다. 불국사 창건한 건 뭐 이제 김대건 씨, 뭐 요 정도가 이제 되겠죠. 그 김대성 씨, 요 정도가 이제 되겠고요. 4번입니다. 수선사 결상을 제철하였다. 맞습니다. 진울에 대한 운동. 특히 요 진울과 요새는 당시에 잘못돼 있었던 그 불교계의 비판을, 그 타락을 비판하면서요. 수선사 결사 운동, 진울이고요. 그 다음에 백년사 결사 운동, 요새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펼쳤었다는 거. 정답 4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5번, 왕호 천추국전, 누구라고 그랬죠? 해초.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과제에 따라 모둠에서 정한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선생님께서 수행평가래요. 과제는요. 고려의 대장경이랍니다. 모둠별로 조사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뭐 초조대장경, 뭐 삼모둠은 속장경, 팔만대장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고려의 인쇄소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려의 인쇄소를 하면 뭐니 해도 바로 이 대장경이 되겠죠. 대장경. 대장경은요, 뭐 크게는 이렇게 한 2개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먼저 만들어졌다 그래서 초조 대장경이 있습니다. 대장경이 있습니다. 이 초조 대장경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거란이 침입해 올 때 이것을 불심으로 이기기 위해서 어디에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거란이요. 거란의 침입을 불심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초조대장경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초조대장경 그 이후에는요, 요것을 다시 좀 보완하는 개념으로 교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예전에는 속장경, 요 문제에도 이제 속장경으로 나왔었죠. 이제 속장경으로 불리는 것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초조대장경도 그렇고 교장, 뭐 그 속장경도요. 결과적으로 다 언제 불타냐면 몽골 침입에 의해서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교과서에는 뭐 제조대장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장경의 경판이 8만 장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린 그것을 뭐라고도 합니까? 8만 대장경이라고 불리죠. 8만 대장경이요. 자, 8만 대장경은 어디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고요? 골골골 맞습니다. 이 몽골 침입을 이겨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8만 대장경은 그 이후 조선 초에 만들어졌었던 합천 해인사에 그 이제 대장경 판이 있어서요. 결과적으로는 그 이제 합천 해인사에 의해서 보관되게 되면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대장경 기본 내용 말씀드렸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입니다. 자, 일무덤은요 초조 대장경이랍니다. 청주 흥덕사의 인쇄문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13회 요때까지는 문제가 사실 조금 아주 디테일하고 까다로운 문제가 이제 한두 개씩 나오게 되는데 요건 좀 많이 들어간 문제이긴 합니다. 요건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청주 흥덕사가 아니고요. 당시 초조대장경은요. 뭐 이제 흥국사라든가 귀법사 등등에서 인쇄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틀렸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 모둠입니다. 자, 초조대장
팔만대장경은요 거란의 침입과 호국불교 당연히 맞는 것이죠. 나라를 불심으로 이겨내기 위해서요. 3번은요 삼모듬은요 속장경이라고 나왔습니다. 속장경이 뭐라고 그랬죠? 예, 교장이라고 그랬었죠. 자 의청과 교장동합 그렇죠. 요거 이제 관련될 것이고요. 자 4번입니다. 삼모듬은요 팔만대장경 즉 이제 제조대장경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몽골의 침입과 강화도의 천도 맞고요. 5번입니다. 오모듬은요 팔만대장경 합천 해인사와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는 거 맞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검색어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딱 봤더니요. 인종 때 최윤의 등이 유교 의례에 관해 펴낸 책이라고 하고요. 이규보의 동궁 이상 국집에 1234년 1234년에 금속 활자로 이 책을 찍어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 이게 무슨 책이냐면요. 상정 고금 예문입니다. 요거 상당히 편합니다. 1, 2, 3, 4년에 이제 펴냈었고요. 기록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해지면서 세계 최초의 활자본으로 남아있는 게 뭐 있죠? 맞습니다. 직지, 심체, 요절.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요거는 이제 1377년인데요. 중요한 건 어쨌든 여기에 이 나와 있는 내용, 여기 상정고문 예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면 될 텐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상정고문 예문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금 예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팔만대장경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대몽 항쟁기 때 만들어졌었다라는 거. 삼강행실도는요 고려 초기 때, 고려 초기, 그 조선 초기 때 세종 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유교적 의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3번은요 직지심체 요절은 역시 이 고려 시대, 고려 후기 때 만들어졌었다라는 거. 근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세계 최초의 최고의 금속활자 본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은요 삼국시대 때 언제입니까? 그 신라에 있는 석가탑 아시죠? 석가탑 불국사 3층 석가탑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해체 보공공사하는 과정 가운데 발견된 게 바로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오늘도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5분의 복습이 아마 선생님들의 여러 시험 점수를 좀 바꿔 놓으실 겁니다. 그렇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 문제 한번 꼭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강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